안녕하십니까.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방문요양 하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총 3편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마지막 편인 하편입니다. 전체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상편에서는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고,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중편에서는요. 서비스 계약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은 무엇인지, 일반 방문요양과 치매 방문요양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편에서는요. 방문요양 등급별 월가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 가능 시간은 몇 시간인지, 서비스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방문요양 본인 부담금 얼마를 내는지, 월 마감 및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급 판정의 갱신과 변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방문요양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편, 중편, 하편 3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상편, 중편, 하편은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로 만들어 드렸으니 거기서 상편, 중편, 하편 필요하신 것을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번째, 등급별 월가 한도액과 서비스 가능 시간, 서비스 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등급에는 몇 등급이 있죠? 등급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6개의 등급이 있고요. 자, 1등급이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월간 한도액이 가장 많습니다. 206만 9,900원이고요. 2등급은 그거보다 작은 186만 9,600원까지 있을 수 있고요. 3등급은 145만 5,800원, 4등급은 134만 1,800원, 5등급은 115만 1,600원, 인지지원 등급은 64만 3,7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 월간 한도액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고요. 만약에 그 한 달 동안 이 금액을 쓰지 못하면 없어지고 다음 달에 다시 이 금액이 새로 생성돼서 이 금액 내에서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서비스 가능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자, 1등급, 2등급은요. 하루에 240분, 4시간까지 이용하는 것이 기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은요. 하루에 180분, 3시간까지 이용하는 게 기본 시간이고요. 5등급은 2시간에서 3시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요. 좀 아쉽지만 방문요양센터는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주야간보호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되시는 분이 한 달에 서비스를 며칠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하죠. 자,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등급별 월간 한도액 있죠. 한도액에 하루에 서비스 가능 시간이 4시간 아닙니까? 4시간을 66,770원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 206만 9,900원을 3시간 이용하는 금액이 66,770원을 나누면 31일이 나와요. 그래서 서비스 가능 일수는 31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2등급은요. 이 186만 9,600원을 66,770원으로 나누면 28일이 나옵니다. 자, 3등급은요. 145만 5,800원을 하루에 이용 가능한 시간이 3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3시간을 얼마로 계산하냐면 54,320원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145만 5,800원 나누기 54,320원 하면 26.8일이 나오니까 통상 26일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4등급은 134만 1,800원을 54,320원 3시간으로 나누면 24.7일 나옵니다. 그래서 24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등급은 115만 1,600원을
3시간 이용하는 금액인 54,320원을 나누면 21.2일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1일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240분은 66,770원입니다. 그리고 180분 이상 3시간은 54,32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공시간당 수가 기준을 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이 시간 단위가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자, 30분 이상을 이용하시면 16,630원으로 계산하고요. 자, 요 60분 이상과 90분 이상은 가족여행이 많이 쓰는 겁니다. 자, 60분 이상을 하면 얼마를 계산하냐면 24,120원으로 계산하고요. 90분 이상이면 32,510원어치를 이용했다고 계산하고요. 많이 이용하시는 3시간은 54,320원으로 계산하고요. 또 많이 이용하시는 4시간 240분 이상은 66,770원으로 계산하고요. 요게 매년 바뀌어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2%에 3%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가산금 적용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3시간 이용하면 54,320원으로 계산합니다. 4시간 이용하면 66,770원으로 계산합니다 하는데, 자, 직장을 다녀도 휴일날 일하면은 휴일 수당이 붙죠. 그 다음에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 수당이 붙듯이 역시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는 시간이 평일이 아니고 심야거나 휴일이거나 하면은 더 가산금을 더 많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본 금액을 적용해요. 가산 금액이 없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을 그냥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3시간이면 54,320원, 4시간이면 66,770원 계산한다는 거고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는 평일이 어디까지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쉬기 때문에 토요일도 휴일이 아니냐 하지만 평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평일 근무 시간의 기준은 언제까지냐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본 금액을 적용하고요. 근데 만약에 평일 심야 가산이에요. 자, 언제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30% 할증을 해서 계산합니다. 이 할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3시간 근무를 하면 54,320원인데 여기에 곱하기 1.3배를 한 금액을 갖다가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요일날 근무하셨어요. 자, 일요일도 30% 할증합니다. 자, 일요일 하루 종일 0시부터 24시까지 30% 할증해서 계산하고요. 유급 휴일이에요. 또는 대체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50% 할증을 해요. 역시 하루 종일 할증을 하게 되겠죠. 유급 휴일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적으로 국경일이라고 보셔도 되고, 국경일이 휴일이면 대체 휴일도 50% 할증하고 근로자의 날도 50% 할증합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일요일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이 겹칠 때는 50% 할증을 적용한다. 자, 요게 뭐냐면, 자, 유급휴일인데,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5월 5일인데 5월 5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유급휴일이에요. 그럼 일요일 가산 30%가 있고 유급휴일 50% 가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 더하기 50%에서 80%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최대치인 유급휴일 가산 할증률 50%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그날에 돈을 쓰는 거는 54,320원에 1.5배를 계산하고 그만큼 본인 부담금도 1.5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로는 이제 방문 요양을 이용하시면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되죠. 이제 본인 부담금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월 한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은 206만 9,9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 3등급은 145만 5,800원, 4등급은 134만 1,800원, 5등급은 115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이 얼마를 내나요? 기본 일반은 15%를 내시고요. 또 40% 간격을 받으신 분은 9%를 내시고 60% 간격을 받으시는 분은 6%를 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신 분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아요. 하나도 내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등급별 한도액이 있죠. 206만 9,900원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다 이용을 했다. 근데 본인의
본인 부담률이 15%다 하면 31만원을 내세요. 그러니까 206만 9,900원 곱하기 0.15 15%라면 31만 480원이 나오시고요. 만약에 9% 부담하시는 분은 18만 6,290원을 부담하시고 6%를 내시는 분은 12만 4,190원을 내시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3등급을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등급이면 월간 한도액이 145만 5,800원인데요. 15% 내시는 분은 21만 8,370원을 내시고요. 9%를 내시는 분은 13만 1,020원, 6%를 내시는 분은 8만 7,340원을 내시고요. 자, 4등급이신 경우는요, 한도 금액이 134만 1,800원인데요. 15% 내시는 분은 20만 1,170원, 9% 내시는 분은 12만 760원, 6% 내시는 분은 8만 500원을 내시겠습니다. 역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다 해도 만약에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신 분은 본인 부담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3등급, 4등급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내는 금액이 얼마냐?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등급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도 금액이 206만 9,900원인데 만약에 100만원어치만 이용을 했다.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15%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5만원만 내는 겁니다. 3등급, 4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도 금액을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썼다. 만약에 100만원어치 썼다 그러면 거기에 15%인 15만원만 내거나 100만원의 9%인 9만원만 내거나 또는 100만원의 6%인 6만원만 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용하신 금액의 15%나 9%나 6%를 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이 15%를 내고 어떤 분은 9% 내고 어떤 분은 6% 내고 어떤 분은 면제가 될까요? 자, 이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내주면서 그 등급 판정서에 본인 부담률이 몇 프로입니다라고 명시를 해줘요. 그리고 혹시 이것이 변경이 되면 또 변경됐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자, 일반 15% 대상자는 뭐냐면 가입자 종류 및 가구 원수별 보험료 순위 50% 초과하는 자리인데, 이 보험료 순위라는 건 뭐냐? 건강보험료 내는 순위예요. 건강보험료 내는 순위가 가입자 종류라는 거는 직장 가입자인지 아니 지역 가입자인지 요 종류하고 또 가구 원수별 1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 4명, 5명인 경우 다 다릅니다. 거기에 보험료 순위에 상위 50%인 자, 50%를 초과하는 자는 일반 15%를 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 내신다 보면 되고요. 자, 40% 강경 9% 대상자는 어떤 분이에요? 가입자 종류 및 가구 원수별 보험료 순위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인 자. 자, 이 50%보다 미치지만은 25%를 초과하는 자. 이런 분들이 9%를 내시고요. 자, 감경 6%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자 종류 및 가구 원수별 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예요. 그러니까 0% 초과라는 왜냐면 0%는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0%이기 때문에 0% 초과예요. 0% 초과면 25% 이하인 자가 6%를 내시고, 자,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경강 인정받은 자도 6%를 내시고요. 또 기타 독립유공자 등 일종 의료 수급권자의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도 6%를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자는 어떤 분이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하고 2종 수급자예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주가급여나 교육급여 이런 거 받는 분들은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을 꼭 갖고 있어야지만이 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째로는요. 월 마감 및 본인 부담금 계산 방법인데요. 자, 월 마감을 해요. 자, 한도 금액이 있다 그랬죠. 그 한도 금액 쓰는 거를 언제부터 계산하냐면 월 초부터 월 말까지를 월 마감해요. 만약에 마지막 날 하루만 썼다. 그래도 그 하루치만 마감합니다. 이 월 마감은 요양보고서가 출퇴근할 때 RFID로 공단 전산에 태그를 찍어요. 그리고 혹시 태그를 못 찍은 내역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수기로 작성을 해가지고요. 이 센터에서 공단 전산에 입력해서 월간 단위로 서비스 제공 금액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이신 일반 어르신이에요. 근데 방문 요양 180% 이용하시는데, 자,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에 4일이니까
한 달에 4 곱하기 4 16일을 이용하시고 매주 일요일 이용하세요. 월 4일간 이용하셨어요.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제공한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금을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당 급여 비용을 갖다 계산해 볼까요? 자, 급여 제공 시간 180분 이상이 얼마를 계산한다 그랬죠? 54,320원을 계산합니다. 자, 한 달간 총 급여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드릴게요. 자, 화수목금 일주일에 4번 이용하시죠. 그게 54,320원입니다. 하루에 3시간 하니까 그것이 한 달에 16일 54,320원 곱하기 16이라면 869,120원이 되고요. 자, 일요일 날 쓰세요. 일요일 날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3배 30% 가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54,320원 곱하기 1.3배 한 거에 한 달에 4일 했으니까 4일 하면 얼마가 됩니까? 282,480원입니다. 여기서 이게 원 단위가 나오면 4452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869,120원과 282,480원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되죠? 1151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자, 한 달 동안 쓴 금액이 11511,600원이잖아요. 곱하기 이분이 만약에 15%라 그러면 곱하기 15%라 하면 172,740원이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원 단위가 나오면 원 단위는 절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100만원어치만 이용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15만원이 되는 거고요. 100만원어치 이용했는데 이 본인 부담률이 9%다. 그럼 9만원만 내시는 거고 6%다. 그럼 6만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째로는요. 이 등급 갱신이나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급 판정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보면 등급 판정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유효기간이라는 게 최초가 2년이에요. 자, 유효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등급 판정을 내리면 이게 영원히 구구만년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 2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까지만 유효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청해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둬요. 그리고 2년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갱신 신청이나 또는 등급 변경 신청해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네, 만약에 뭐 4등급이셨는데 갱신 신청이나 등급 변경에서 4등급, 3등급 변경 경우도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4년은 뭔가요? 자, 1등급 등급 판정자가 갱신을 했는데도 계속 1등급이세요. 자,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다시 갱신해서 다시 유효기간 시작한 날로부터 4년간은 등급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4년간을 드시고요. 자, 3년 주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판정자가 갱신을 했는데도 똑같은 2등급이나 똑같은 3등급, 똑같은 4등급이에요. 자, 그럴 때는 유효기간을 3년을 주고요. 자, 2년을 주는 경우는 뭐냐면 자,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인데 갱신을 한 후에도 등급이 안 바뀌었어요. 그냥 5등급인데 갱신했는데 또 5등급이에요. 인지지원 등급이 갱신했는데 또 인지지원 등급이에요. 그런 경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돼서 보면 거기에 유효기간이 명시가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등급 갱신, 등급 변경 시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급 갱신 신청이 있고 등급 변경 신청이 있어요. 이거 조금 달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등급 갱신 신청은 그냥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4등급을 받으셨어요. 4등급의 만료가 만약에 2024년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 갱신 신청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만료가 2024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종료 90일 전이면 언제부터인가요? 7월 1일부터 7월, 8월, 9월 아닙니까? 자,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해야 되고 30일 전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9월 30일이 만료니까 8월 30일까지는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등급 판정 받을 때 느끼셨겠지만 등급 신청하면 공단에서 나오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사소견서 발급하는데도 또 한 일주일 시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도 매일 열리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시 갱신 신청을 해서 등급 판정이 나오는데 30일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0일 이전까지는 신청을 해야지 계속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30일 전까지 신청을 안 해서 유효기간이 종료됐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처음부터 등급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이 종료 90일 전 되면은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갱신 신청할 때는요, 이 가족인 경우는 가족이 공단에 전화를 해도 돼요. 전화해가지고 공단에 전화해서 네, 누구 보호자인데요, 갱신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냥 공단에서 접수해서 갱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갱신 진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갱신 진행을 하면 다시 또 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급 변경 신청이라는 건 뭔가요? 자, 등급 판정 후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등급이 나면 유효기간이 2년이 주지 않습니까? 자, 등급 판정 받을 때 4등급이셨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어르신이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는 못하세요. 그럼 3등급이나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1년밖에 안 됐고 유효기간 2년이면 1년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요럴 때 등급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요럴 때 등급 변경 신청을 하면 다시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인정조사하고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만약에 3등급으로 변경이 되면 그 3등급 등급 판정의 날로부터 3등급의 한도액을 갖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건강상태 악화되거나 하면 기다리지 마시고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문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65세 이상이 기본이시죠?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도 대상이 되세요. 자, 이런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요,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의 장기 요양기관에 서비스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방문요양은요, 어르신에게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1, 2등급은 기본이 4시간, 3, 4, 5등급은 기본이 3시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있습니다. 또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 일반인 경우는 최대 15%의 본인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월간 단위로 마감을 한다는 거고, 본인 부담금은 어디다 납부합니까? 공단에 내나요? 아닙니다. 이 장기요양기관 센터에 내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은. 자, 인정 유효기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등급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방문요양에 대해서 상중 하편 3편으로 나눠서 요약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상중 하편을 다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로 만들어 드렸으니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분이 고양이나 일산 또 파주 지역에 계시면서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전화번호는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